저희 그룹에서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는 제일 크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테크놀로지, 트랜지스터, 인터넷, 셀폰 그런 걸 다른 머티리얼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만들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그 주제가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인 것이고 굉장히 브로드한 주제인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쓰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 그게 굉장히 궁극적인 주제고 그런데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 제가 본 게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이렇게 물질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역량을 키운 후에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트랜지스터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셀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머티리얼과 그걸 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제일 큰 주제죠. 그래서 단 뭐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걸 연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그 이렇게 회로가 막 얇아지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이렇게 넣을 수 있겠구나. 예. 그리고 집적 회로를 더 작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근데 실은 그게 우리가 테크놀로지에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회로를 쓰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 나무 이렇게 큰 나무 덩이가 있으면 안 휘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막 얇게 만든 게 종이잖아요. 근데 종이는 막 이렇게 부드럽게 휘일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회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두꺼운 그런 그 결정체로 되어 있는 실리콘으로 만드지 말고 막 휠 수 있는 그런 얇은 결정체로 만들었을 때 그걸 다른 방법으로 패키지도 할 수 있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지금까지 못했던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킷은 서킷인데 우리가 그걸 쓰는 방법이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지금 그래핀이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된 게 이제 10수년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 분야의 연구자들이 알아낸 것은 그래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원자 두께의 그런 아주 재미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정기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물질들을 생각해보면 도체, 반도체, 부도체, 그 다음에 자석, 그 다음에 광학적으로 재미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빛이 나오는 LED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이런 재미있는 전기적인 아니면 광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원자 두께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황화, 전이, 금속 영어로는 트랜지션 메탈 다이찰코지나이즈라고 하는데 그런 머티리얼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자석도 이렇게 원자 두께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졌고 자석하고 반도체, 자석하고 부도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붙여서 다양한 그 컨비네이션 조합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또 이 분야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앞으로 전도도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원자 두께 물질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만 그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태양광 소자들을 보면 실리콘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효율이 많이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양광 소자들은 많이 안 쓰이는 이유가 효율이 높지만 만들기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렇게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실리콘 하나만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아무래도 더 힘이 들겠죠. 그러면 원자 두께에 있는 이런 결정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합으로 쌓는 방법들을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그 원자 두께 물질들을 쌓아서 만든 조합체들은 조금 다른 광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직 그것이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하는데 직접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걸 이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해보다 보면 그런 효율도 높이고 하는 방법들이 생기지 않을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하는 것은 이제 미래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너무 해결할 일이 많거든요. 지금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은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그 들어가는 그 컴퓨팅 유닛, 그러니까 큐빗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작동해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실수 없이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이런 큐빗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단위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 두 개, 세 개 연결을 해나갈 때 이게 한꺼번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힘든 주제인 것이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에서는 트랜지스터 하나를 잘 만들어내면 그거를 100개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할지를 예상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 큐빗을 여러 개 갖다 놓으면 예를 들어 3개까지는 잘했지만 하나를 더 갖다 놨을 때 4개가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가 그렇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간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컴퓨터랑 지금 양자 컴퓨터가 다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인류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은 실은 재밌는 주제지만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기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 개인이 물리를 공부를 했지만 화학과에서 13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년 동안은 이제 공대 일원으로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성향은 재미있는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실제로 어떤 백그라운드를 꼭 이렇게 먼저 갖추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이제 저희 그룹에 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리크루트 할 때 제가 관심 가지는 사항은 이 학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노력할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는가, 그리고 생각이 열려 있나, 그런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거기에 대한 답이 yes라면 필요한 정보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많이 모아놨을 때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냐면 서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룹에는 화학을 공부한 사람,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 재료공학, 전기공학 뭐 이렇게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어떤 분야에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대강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할 때 같이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만 잘 형성이 되면 서로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하는 연구들이 많은 경우에 뭐 물질을 합성하는 것도 있고, 그걸 정기적인 디바이스를 만들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그 들여다보는 캐릭터라이제이션도 열심히 해야 되고, 티어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연구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셨을 때 내가 물리학을 했으니까 물리 학과에만 있어야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고등학생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수험생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험생이었던 것 같고, 다만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무슨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고 그런 되게 좋은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무슨 과학에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 주변의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 대학에 가서는 한 첫 1, 2년 동안은 되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할까? 그러니까 제가 물리학과에 들어갔는데 뭐 군대를 언제 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하기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고, 네. 대학원 진학할 때, 그때가 실은 이제 저는 중요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먼저 갔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군대에서 대학원 가려고 어플라이를 해서 진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나누고 지도 교수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답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때 이제 이메일이라는 게 생겼어요. 8년도쯤이니까 이제 첫 한메일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이메일을 보냈죠. 예. 그리고 보면은 각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솔직히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수는 어떤 사람이고, 물론 이제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메일 그 교신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었던 것 같고, 그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물론 교수들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실은 저 자신에 관해서 알아가는 거죠. 나는 어떤 교수랑 잘 맞겠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21년째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느낀 거는 그 미국 대학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딱 미국 대학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미국 대학들이 성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성격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일단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 보면 거기에 학풍에 맞춰 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풍이라는 게 진짜로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선호하는 그 학풍은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쉽게 누구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풍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10년 동안 교수 생활할 때는 코넬 대학에 있었는데 코넬 대학이 정말 그런 그 학풍을 대표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 누구와도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서 바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마음이 맞으면 대학원생들과 함께 바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항상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시카고 대학에 있었는데 시카고 대학도 아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코넬 대학은 다만 좀 다른 건 코넬 대학은 실용 학문이 조금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 대학이고, 시카고 대학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깊이 파는 공부를 많이 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연구하는가에 대한 어프로치는 비슷하죠. 그런 게 실은 연구하는 재미고, 그다음에 연구를 오래 할 수 있는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디어를 자유스럽게 나누고, 그리고 아이디어 하나랑 둘이 만나서 10개가 생기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면 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런 연구 방법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함께하는 공동 연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두 명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이렇게 다른 조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 학계에서 혼자 하기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우수한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이 좋은 학생인가? 아니면 정말 사이언스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이제 이 답을 풀어가지고 이런 다른 쪽으로 좀 대답을 드릴게요. 사이언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수한 학생이 사이언스에 많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은 좀 드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서 많은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사이언티스트들이 보면은 꼭 이렇게 최고 인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수능을 굉장히 잘 봤을 것 같지도 않은데, 하지만 연구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찾아서 계속 사이언스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이제 많이 해보는데, 어차피 이제 알 수 없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사이언스가 정말 재밌다는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이언스를 이렇게 연구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렇게 꼭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아니면은 또 무슨 큰 회사를 차릴 수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진짜 재밌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찾고, 이걸 다른 것하고 합치면 뭐가 될까, 이런 궁리를 막 하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렇게 즐거움, 연구하는 즐거움, 그 다음에 호기심을 이렇게 충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언스를 하는 게 꼭 이렇게 어떤 다른 디바이스를 만든다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는 한 가지의 이제 결과물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우리가 진짜 호기심 가지고 있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재밌다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과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 다음에 오래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실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배웠나,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나. 가능하면 그래서 기회를 계속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이제 뭐 수업을 더 들으라는 말씀 얘기가 아니고 그 어떤 곳에 가서 연구 경험을 쌓는다든지 아니면은 꼭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연구기관에서 하는 그런 연구기관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런 여건이 안 되신다면 지금 하는 연구가 그런 거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왜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대답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에도 이제 제가 연구를 즐겁게 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진짜 연구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답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사이언스 너무 재미없어. 그런 사람들하고 놀지 마세요. 만약에 진이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뭘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기계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뭐 그 뭐지? 그런 거 있으세요? 집에 이렇게 오늘 날씨 어때? 그럼 대답해 주는 그런 것들 집에 많이 있으시죠? 예. 뭐 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이언티스트들을 위한 그런 시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해봤어? 대답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이렇게 그 충고를 해주는 그런 기계. 왜냐하면 그 제 생각에는 누가 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구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대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런 이렇게 훌륭한 컬리그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는 그런 시리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